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검토되고 현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현장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또 우리 후배 엔지니어들이 오면 나중에 그죠? 야, 요런 거 있으니까 요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죠. 네, 교재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고정 하중, 작업 하중, 자 부재에 따른 이제 요 기준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계산 절차는 지금처럼 거푸집, 장선, 멍해, 동바리, 자 이런 프로세스로 검토가 된다. 그리고 검토를 할 때 똑같아요. 아까 데크처럼 자 이 구조물이 붕괴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안전율 안전율이 아니지. 건축은 KDS 제가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소요 강도, 그 다음에 설계 강도에다가 강도 저감계수 이렇게 해서 검토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처짐이라는 기준이 얘도 도입이 된다. 그래서 A급이냐 B급이냐에 따라서 기준치를 3mm, 6m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서 동바리까지 OK가 떨어졌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예, 뭘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래 칼라링 돼 있는 것처럼 하부 지지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밑에 보면 구조물의 이제 하중 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자. 자, 우리가 하중을 나눌 때 본 구조물의 얘기예요. 활하중이 있고 고정하중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 2층 정도 이런 건물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공기술사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어떤 사이트 위치의 현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도심지의 초고층. 그렇죠. 도심지의 초고층 현장. 자, 그 다음에 아파트 현장이야.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주차장 통합형으로 설계가 되고, 결론적인 우리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동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지하주차장 슬러브를 빨리 타설하고 소요 강도가 확보되는 재령이 확보가 된다면 저 위로 결론적으로 뭐가 타는 거예요? 그렇죠. 중장비. 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사 차량들이 한 골조 공사 할 동안 1년 동안 계속 저희로 레미콘차, 펌프카, 거기다 막 아울리거까지 전개하고 그냥 집중하중을 떨고 하면 레미콘을 타설하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합니까? 장비를 태우기 전에. 그렇죠. 자, 옆에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이제 요 동발이랑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잭 서포트예요. 자, 그리고 잭 서포트 말고 여기 보니까 필러 서포트라는 게 있네. 그리고 또 보니까 리쇼링이라는 게 있어. 자, 요 세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오른쪽 보니까 동바리의 종류 해가지고 강간 동바리.
그 다음에 시스템 동바리. 네, 요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요런 상태의 이제 현장입니다. 자, 레미콘을 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라브를 다 타설을 했어. 그리고 설계 강도 뭐 28일 재령이 다 확보가 됐어. 그러면 이제 현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죠. 저 시점에 그냥 바로 차를 태울 거냐, 아니면 이제 방수까지 하고 무음까지 좀 치고 나서 그 다음 공정에 차들이 타다 보면 또 후속 공정 진행할 적이 없어서 태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여기에 그러면 탈 수 있는 장비에 중량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밑에 잭 서포트는 받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거는 이제 케이스 1이야. 자, 그런데 이제 마감 시점이 됐어.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한 준공 한 4개월 정도가 남아서 조경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m 정도 성토를 했어. 자, 요거는 케이스 2야.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탈 수 있는 장비 중량은, 그러면 요 시점에 여기는 그러면 잭 서포트를 존치를 해야 되냐, 해체를 해야 되냐, 고민스럽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때요? 준공 앞으로 한 3달, 4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뭐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뭐 마감 다 됐고 벌써 이제 저 정도 되면 한 2달, 1달 전에 준공검사 들어가야 되니까 뭐 에폭시를 가든 액상하든 마감을 하든 차선을 걷든 막 이래야 돼. 근데 잭 서포트가 있으면 공사가 가능해?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들은 이거를 해체를 해버린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요때와 요때 기준 했을 때, 자, 이때 탈 수 있는 장비와 이때 탈 수 있는 장비와 어느 쪽이 더 중장비가 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 왜요? 왜? 그 구조 사무실에서 누름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들어보고 토압도.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수직 하중에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작업 중에는 작업 하중이지만 지금처럼 원래 이제 보면은 구조 설계할 때 그 부위별로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로드맵. 그래서 자, 이 위에 구조물이 이게 보면 이제 슬라브가 250이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니까 단위 중량 2.4에서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방수층은 얼마, 무구는 얼마, 토사, 흙은 얼마, 그렇게 해서 완공했을 때 모습이야. 그래서 이 위로 다닐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하중,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자, 활하중, 고정하중,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시점에는 자, 흙 1m라는 높이에 보통 보면 흙은 구조 계산할 때 포화 상태 기준에서 한 2.8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만큼의 하중이 안 타서 얘 때는 탈 수 있는 장비들이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 때는 이만큼 활하중에 고정하중에 대한 부분이 다 탔기 때문에 진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설계할 때 저 완공된 위에 비상차로 정도 되는 대로 해서 탈 수 있는 장비밖에 못 탄다는 거지.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감 시점이다 보니까 잭 서포트도 제거가 돼야 되고 해서 자, 요때가 더 위험한 거다. 그래서 활하중, 고정하중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자, 그런데
또 요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 나는 차를 태우는데 하다 보니까 원설계에 나와 있는 뭐 비상차로 얼추 이제 이게 보면 공사할 때도 차량 동선들이 될 거야. 저쪽으로 나는 차를 태워. 자, 그러면 비상차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불 났을 때 확장을 하잖아요. 대피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가 사다리 차가 와서 아울리거를 펼치고 전개를 해서 구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고가 사다리 차는 중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레미콘, 펌프카처럼의 중요한 거는 접지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가장 여기서도 이 장비 중에도 주의해야 되는 게 집중 하중이 떨어지는 아울리거 하중들, 모바일 크레인, 펌프카. 자, 그거랑 동일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구간들은 비상차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설계가 된다. 그래서 이 수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자, 스퀘어미터당 한 25kN 정도로 설계가 된다.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탑다운 현장이 있죠. 탑다운 현장의 1층 슬라브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근데 탑다운 시공할 때, 토공사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 1층 슬라브 위에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크람쉘 타지, 펌프카 타지. 근데 거기는 잭 서포터 안 고치잖아. 안 고이잖아. 설치 안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 상태든 여기가 비상차로 구간이다. 물론 이제 이런 데는 또 하중 조건이 틀려요. 네. 뭐 3kN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고. 자, 근데 여기다가 잭 서포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붕괴가 되고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중장비 차량이 지속적으로 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동과 이런 것 때문에 균열. 그래서 요 균열 방지 차원에서 잭 서포터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활하중이라는 부분, 고정 하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슬라브 상태에서는 설계한 토사에 대한 하중이 없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장비가 더 여유치가 있다. 그리고 되매우기가 되고 마감 시점 가서는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 위에는 이제 탈 수 있는 장비들에 제한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펌프카가 씁니다. 이렇게. 자, 이동식 크레인이 서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하는 크레인들 보면 뭐 100톤 크레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00톤 크레인이 장비의 자중인 거예요? 아니면 들 수 있는 용량이 100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요 방향으로 하중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비 자중이 예를 들면 50톤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양하는 게 한 60톤에 이것도 보면 각도와 거리에 따라 그래서 총 110톤이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1번에는 얼마의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110에 60이니까 그냥 편의상 100이라고 하자고요. 100.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에 60톤이 걸리니까 얘하고 얘는 대등하게 30톤이라는 집중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슬러브에 아웃리거가 위치하게 되면 안 된다. 보호 라인 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부득이 이것도 제가 강의를 했고 몇 회차 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보호 프레임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장비를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비는 저 위치밖에 아무리 위치를 잡아도 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확장빔이라는 걸 쓴다. 자, H빔 같은 거를 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빔 위에 하중이 떨어져서 이게 슬러브가 아닌 보 쪽으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 자체적인 저 크레인 업체들은 또 뭘 가져와요? 접지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는데 아까처럼 자 여기에 30톤이 떨어지는데 요 바닥 면적이 20에 20이야. 근데 이거를 2m에 2m로 해가지고 H빔을 만들고 요 철판이 좌굴하지 않게 뭐 30T 정도로 이렇게 하면 10배 정도의 면적으로 커져서 그 하중이 30톤이 아니라 스퀘어미터당 3톤이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현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요 수직 하중과 실질적인 타설뿐만이 아닌 구조물이 완성되고 그 위에 시공 계획에 따른 장비가 타는 부분들에 대한 자, 이런 부분들의 검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관련되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주면 아까도 강의 초기 설명드린 것처럼 고득점 차별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잭 서포트가 이런 전제인 거예요. 이런 전제. 비상차로가 되고 당초부터 설계에는 활하중에 대한 저런 중장비가 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받쳐야 되는 이유는 장기적인 이동 하중에 따른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간 거다. 그리고 모든 구조에서는 집중 하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중 하중의 포인트는 슬러브가 아닌 보로 떨어지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하판, 확장빔 등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크레인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 각도로 들었을 때는 또 하중의 분포가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전에 저 크레인이 앉는 위치와 그 장비 제조사한테 던져서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는 몇 프로 그 떨어지는 거를 보고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시공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좀